안녕하세요. 랭킹 뉴스입니다. 오늘은 또 어떤 뉴스가 사람들에게 가장 많은 관심을 받았을까요? 주요 뉴스 3가지를 정리해드립니다. 저는 정치 색깔 없이 정확한 정보만 전달해드리기 위해서 특정 사이트가 아닌 전반적인 뉴스 흐름을 통해서 랭킹 뉴스를 선정하겠습니다. 먼저 네이트뉴스 분석 알고리즘 키워드를 보면은 오전 8시 기준 상위 키워드는 정리하면서 보겠습니다. 화천대유, 윤석열 공약 표절, 탈북 여성 월북 시도, 이 정도가 눈에 띄고요. 다음 뉴스에서는 장제원 아들, 화천대유 관련 기사가 댓글 순으로 상위 랭킹에 올라와 있습니다. 네이버 언론사별 랭킹 뉴스에서는 장제원 아들, 화천대유, 윤석열 이 정도가 교집합으로 노출되어 있는 기사고요. 구글 주요 뉴스 헤드라인에는 화천대유 관련 기사가 알고리즘으로 관심 뉴스에 반영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랭킹 뉴스로 선정할 3가지는요. 장제원, 화천대유, 윤석열 이렇게 정해보겠습니다. 먼저 랭킹 뉴스 탑3는요. 윤석열 공약입니다. 윤석열 후보가 카피 닌자라는 별명을 얻었습니다. 다른 후보들의 공약을 카피한다, 베낀다 이런 뜻인 것 같은데요. 왜 하고 많은 별명 중에 카피 닌자일까요? 자세한 내용은 기사로 살펴볼게요. 고고! 포털에 윤석열 공약이라고 검색해 보겠습니다. 먼저 오마이뉴스 기사입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가 공약 표절 시비에 휘말렸습니다. 어제 오후에 열린 국민의힘 대선 2차 방송 토론회에서도 윤 후보는 다른 후보로부터 집중적으로 추궁당했는데요. 22일부터 공약 표절 공방이 이어지고 있었지만 어제는 특히 원희룡 후보가 카피 닌자라는 말까지 써가며 비난한 겁니다. 카피 닌자는 일본 애니메이션에 등장하는 캐릭터로 다른 사람의 기술을 복제해 사용하는 자객을 말하는 것인데요. 이에 대해 윤석열 후보는 베낀 게 아니다 라면서 공약에는 특허권이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홍준표 후보는 윤 후보의 청년 원가 주택 정책이 정세균, 이낙연, 송영길 등 더불어민주당의 공약을 짬뽕해 놓은 것이라고 지적했고, 이에 더해서 윤 후보가 내세우는 구호인 국익 우선주의에 대해서도 내가 한 이야기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윤 후보는 국익 우선주의라는 말을 누구든 못 쓰냐라고 답했고, 윤 후보는 다른 게 문제가 아니라 참모들이 만들어준 공약을 자기 생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읽는 게 문제라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원희룡 후보도 코로나19로 피해 입은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의 손실보상과 관련한 자신의 공약이 제일 완벽해서 고스란히 가져다 쓰신 것 같다 맞느냐고 질문을 했고, 윤 후보는 전문가들과 함께 연구를 한 것이라며 원희룡 지사의 정책도 참 배울 점이 많다고 생각한다고 답했습니다. 유승민 후보 역시 윤 후보가 군에 의무 복무 다녀온 병사들에게 주택 청약 가점을 주는 공약을 22일 발표했던데, 이것은 자신의 공약과 똑같고 숫자부터 토시 하나 안 다르다고 꼬집으면서 남의 공약이 좋다면 베낄 수는 있다 하지만 그 공약을 이해는 하느냐고 따져 묻기도 했습니다. 후보들의 이런 날선 질문에 이어서 윤석열 후보는 토론회 이후에 기자들로부터 정책 이해도가 낮은 것 아니냐 등의 질문을 받았지만 대답을 거절한 채 앞으로도 토론회는 계속 있다고 말하며 현장을 떠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민의힘 대선 경선 토론회는 다음 달 8일 2차 예비 경선 결과 발표 전까지 4차례가 더 남았습니다. 모레인 26일 채널A 3차 토론, 28일 MBC 100분 토론, 10월 1일에 MBN 5차 토론, 10월 5일에 KBS 6차 토론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랭킹 뉴스 탑2는요, 장제원입니다. 장제원 의원의 아들이자 래퍼 노엘이 2년 전에 음주운전을 하고 운전자를 바꿔치기 하려고 했던 혐의로 집행유예 기간이거든요. 그런데 이 기간 중에 또다시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고 이번에는 경찰관을 폭행하기까지 한 혐의로 입건이 됐습니다. 이렇게 되자 국민청원에 아버지인 장제원 의원직 사퇴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글이 올라오기도 했고요. 이렇게 되자 장제원 의원이 지금 윤 전 총장의 캠프에서 종합상황실장을 맡고 있는데 이거를 자리를 내려놓겠다라고 말했더니 윤 전 총장은 그럴 것까지는 없다 이렇게 반려하기도 했습니다. 이 자세한 내용은 기사로 살펴보시죠. 고고! 포털에 장제원이라고 검색해 보겠습니다. 먼저 YTN 기사입니다. 국민의힘 대권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 캠프의 종합상황실장인 장제원 의원이
아들 문제로 사의를 표시했지만 윤 전 총장이 이를 반려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장 의원의 아들인 용준 씨가 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음주 측정을 요구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입건이 됐는데요. 이에 대한 책임을 지고 상황실장을 물러나겠다는 뜻을 여러 차례 밝혔습니다. 하지만 윤 전 총장이 성인 아들의 개인적인 일탈 문제로 캠프직을 내려놓을 필요까지는 없다는 뜻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는 겁니다. 장제원 의원이 사의를 표시한 것은 민심을 반영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데일리 기사로도 보면요. 장제원 국회의원직 박탈을 원한다. 청와대 국민청원까지 등장해서 문매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들어가서 보면은 현재 시간 기준 10,000명이 넘게 참여한 상태고요. 장제원 의원 아들의 계속되는 범죄 행위에 아버지로서 책임이 없다고 볼 수 없다. 지난 범죄 행위에 대한 처벌이 집행유예가 나왔다는 것도 국회의원 아버지가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거다. 이런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장제원 의원 아들 장용준 씨는 21살이고요. 래퍼 노엘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노엘은 지난 2017년 엠넷 고등 래퍼에 출연해서 얼굴을 알렸지만 미성년자 성매매 의혹으로 해당 프로그램을 하차하기도 했고요. 2019년에는 혈중 알코올 농도 0.12%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오토바이를 충돌하는 사고를 내고 사고 직후에 지인과 운전자 바꿔치기 시도를 하고 보험사에도 허위 사실을 알리기도 했습니다. 또 지난 2월에는 부산에서 폭행 사건에 휘말려 경찰 조사를 받았고 2달 뒤인 4월에는 나를 까는 사람들은 대부분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들이고 이들은 사람이 아니고 벌레다라고 말한 적도 있습니다. 노엘은 최근에 지난 22일에 서울 반포동에서 벤츠 차량을 무면허로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낸 후에 음주 측정을 요구한 경찰에 불응하면서 폭행한 혐의로 입건됐죠. 노엘은 앞선 2019년 음주운전 후에 운전자 바꿔치기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상황에서 또다시 불거진 문제라서 논란이 되고 있는 겁니다. 노엘처럼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경우에는 음주 측정을 거부하면 2년 이하, 5년 이하의 징역 등 일반 음주운전보다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랭킹뉴스 탑1은요. 화천대유입니다. 화천대유 의혹으로 인해서 이번 주말로 다가온 호남 대첩을 앞두고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여론조사 기관에 따라서는 이낙연과 이재명 후보의 순위가 뒤바뀌기도 했는데요. 이재명 대세론의 위기가 닥친 걸까요? 자세한 내용은 기사로 살펴볼게요. 고고! 포털에 화천대유 호남 경선이라고 검색해 보겠습니다. 한겨레 기사로 먼저 보면은 더불어민주당 호남 지역 순회 경선이 다가오면서 이재명 경기지사와 관련된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으로 호남 표심이 출렁이고 있습니다. 매일경제 의뢰로 RN서치가 실시해 23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매일경제 기사 자료로 직접 보겠습니다. 파란색 막대 그래프가 9월 9일 여론조사이고요. 빨간색이 9월 23일 여론조사입니다. 이재명 후보가 9일 36.5%에서 23일 34.2%로 소폭 하락한 반면에 이낙연 후보는 같은 기간 22.8%에서 30.2%로 크게 상승했습니다. 이로 인해 두 후보 간 격차는 4%포인트로 오차 범위 내에서 경합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호남 지역으로 범위를 좁혀서 여론조사 결과를 살펴보면은 MBN RN서치 조사에서 7일과 8일 이재명 후보가 48.6%였던 것에서 21일과 22일에는 39.1%로 10%포인트가량 하락한 데 반해 이낙연 후보는 같은 기간 25.4%에서 49.7%로 2배가량 크게 상승해 순위가 뒤집혔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대장동 의혹 제기는 야당의 정치적 공격, 고발사주 의혹 물타기 프레임이라면서 대장동 악재가 호남 경선에 확산하는 것을 차단하는 데 주력하고 있고요. 이낙연 캠프는 분위기를 탄 것에 더해서 지난 21일 대장동 개발 의혹을 해명하던 이재명 후보가 저에게 공영 개발을 포기하라고 넌지시 압력을 가하던 우리 안에 수박 기득권자들이라고 표현한 것을 두고 비판하면서 호남 표심을 자극하고 있습니다. 발언에 쓰인 수박은 극우 성향의 온라인 커뮤니티죠. 일간 베스트 저장소 즉 일베에서
5.18 당시 머리에서 피를 흘리는 광주 시민을 조롱하는 의미로 쓰이는 용어라면서 호남 비하라고 몰아세웠고요. 이재명 후보는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을 의미하는 일반적인 관용구라고 항변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경선 최대 분수령으로 꼽히는 호남대첩은 이번 주말에 결과가 발표되는데요. 광주 전남 권리당원 온라인 투표율이 화천대유 의혹이 제기되면서 40.29%로 이번 경선 최저치로 마감이 된 가운데 현재 진행 중인 광주 전남과 전북의 ARS 투표가 완료되는 내일과 모레 이틀에 걸쳐서 호남 경선 최종 결과가 공개될 예정이라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랭킹 뉴스, 오늘도 주요 뉴스 3가지를 선정해서 전해드렸는데요. 어떠셨나요?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댓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에 또 만나요. 안녕.